트럼프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봉쇄 결정을 내린 것은 손자 슌즈 자랑스럽게. 하지만 이란이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결정했을 때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해상 호송 작전 중 하나를 개시했고 단 하루 오후 만에 이란의 전투함대의 절반가량을 침몰시켰으며 그 피해가 너무나도 커서 이란은 결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휴전 협정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니스트 윌 작전 이야기입니다. 14개월간 미국이 이란의 유조선에 손대지 말라 요청한 사건이며 시기는 1980년입니다. 이라크는 코수염에 인격이 담긴 남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이란의 혁명 이후 혼란을 바라보며 샤를 쫓아내고 자기 장군들을 처형하느라 바쁜 나라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다. 지금이 땅을 차지하기에 좋은 시기로 보일 수 있겠죠? 8년간 참호전과 화학무기 약 100만 명이 사망한 후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죠. 하지만 우리는 지상전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해상전 이야기를 하러 왔죠. 1984년쯤 되자 양측 모두 지상전에서는 서로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다 떨어진 재정적으로 파산한 나라들이 늘 하듯이 상대방의 경제를 옥죄려고 시도하죠. 페르시아 말에서는 유조선이 유일합니다. 이라크는 카르그 섬에 이란 석유 터미널을 폭격했고 이란은 이라크 근처를 지나는 모든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조선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라크는 이란이 알파반도를 점령했기 때문에 내륙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실제로 자기 석유를 수출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라크는 쿠웨이트에 석유 수출을 부탁하고 쿠웨이트는 백지수표와 수십억 달러를 빌려주며 이라크 원유가 자국 항구와 선박을 통해 나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쿠웨이트 선박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정당한 표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란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쿠웨이트 유조선을 폭파하기 시작합니다. 해안미사일, 포정, RPG 무장, 인원이 탄 고속정, 해상 기뢰까지 동원했습니다. 1986년까지 걸프 지역에서 200척이 넘는 중립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고 그중 무려 25%가 쿠웨이트 선박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석유의 60%가 이 해협을 통과했지만 지금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유조선 전쟁으로 전 세계 유가가 상승했고 쿠웨이트는 기발한 행동을 했습니다. 1986년 말 쿠웨이트는 미국을 자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쿠웨이트는 소련에 도움을 요청했고 소련은 즉시 승낙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 군함을 배치할 구실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쿠웨이트는 미국을 찾아갔습니다. 워싱턴은 소련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로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고 절대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련이 이렇게 중요한 곳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1987년 3월 로너드 레이건 행정부는 쿠웨이트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자국 유조선 11척에 쿠웨이트 국기를 덧칠하고 대신 미국 국기를 붙이고 이름도 바꿔서 이제 이 배들이 미국 선박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배들 중 하나를 공격하면 쿠웨이트가 아니라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어니스트 윌 작전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시한 최대 규모 해상 호송 작전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항공모함, 전함, 구축함, 프리기함, 순양함, 해양경비대 커터, 상공을 비행하는 AUX기, 육군 특수작전 헬리콥터, 네이비실, 특수보트부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전 함대가 그 지역에 집결했고 1987년 7월 22일 첫 호송대가 편성됐습니다. 이 작전의 주인공은 브리지턴이라는 선박입니다. 브리지턴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길이가 1000피트가 넘고 무게는 41만 4천 톤에 달합니다. 그녀는 미십 축구장 3개 길이이고 일부 소국의 GDP보다 많은 석유를 실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비행기 착륙도 가능합니다. 브리지턴의 호위하는 미 해군 군함은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키드, 순양함 USS 폭스, 호위함 USS 크롬린 3척입니다. 이 군함들은 1987년 당시 최고의 무기로 무장되어 있으며 사고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4대의 이란 F4 팬텀, 이 정찰을 위해 접근하지만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수적으로 열세임을 깨닫고 그냥 돌아갑니다. 좋아요. 지금까지는 순조롭네요. 하지만 이면에서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 국방부의 예상을 벗어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상륙장을 가져다가 구식 러시아 설계의 M08 접촉 해상기뢰로 가득 채웠습니다. 7월 23일 브리지턴 도착 전날 밤 그들은 몰래 나가 호송대 항로를 가로질러 500야드 간격으로 9개의 기뢰를 설치한 뒤 돌아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의 취소된 공격 계획은 포착했지만 기뢰 설치 작전은 놓쳤고 7월 24일 이른 아침이 됐습니다. 브리지턴 선장 프랭크 자이츠가 조타실에 있습니다. 화씨 100도의 무더위와 잔잔한 바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깁니다. 브리지턴호가 기뢰를 밟았습니다. 자이츠 선장은 500톤 망치가 배 위에 떨어진 듯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초대형 유조선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체에 11피트 곱하기 5피트 크기의 구멍을 내고 탱크를 침수시켰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브리지턴호가 너무 거대해 이런 일에도 거의 속도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 시속 16마일로 달립니다. 자이치 선장은 엔진을 완전히 옆방향으로 돌리는 비상후진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 배를 멈추는 데는 3마일과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갑니다. 한편 호위 전함들은 멈춥니다. 키드함도 멈춥니다. 크롬린도 멈춥니다. 훨씬 뒤에 있던 폭스도 멈춥니다. 그리고 자이치 함장은 무전기를 잡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의역하자면 실제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봐요. 여러분 중에 방금 여기서 일어난 일의 위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에는 여러분의 어떤 함선이라도 완전히 박살냈을 겁니다. 제 뒤를 따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쿠웨이트까지 남은 항해 동안 미 해군 군함 3척이 손상된 유조선을 따라 일렬로 줄지어 서서 쿠웨이트 초대형 유조선을 소해정처럼 이용합니다. 소련 소해정이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자 미군 함장은 러시아인들에게 기뢰지대를 경고하고 러시아 함장은 무전으로 고맙소 미군 함선이라고 답합니다. 이 호송대의 사진, 즉 미군 군함들이 부상당한 유조선 뒤를 조용히 따르는 모습은 전 세계 주요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는 미국에 공개적으로 매우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폭풍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해상 기뢰 제거에 기뢰 제거함을 투입하는 사이 이란은 실크원 미사일을 꺼냅니다. 이 미사일은 구소련의 대한미사일을 중국이 모방해 만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무기는 아닙니다.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폭약이 가득 실린 날아다니는 쓰레기통 같은 것으로 배를 향해 쏘고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발이라도 맞으면 그 배는 끔찍한 하루를 보냅니다. 1987년 10월 이란은 쿠웨이트를 향해 실크원 미사일을 발사하지만 빗나가서 해안에 정박해 있던 선가리호라는 유조선에 맞춥니다. 다음날 이란은 다시 실크원 미사일을 쏘아 미국 국적으로 재등록한 유조선 CIRCTO를 명중시키고 18명이 부상당합니다. 그 배의 미국인 선장은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를 아직도 모른 채 선전용 승리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미국은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레이건은 림브라처 작전이라는 대응에 최종 승인합니다. 4척의 미국 구축함이 로스텀 유전의 두 이란 석유 플랫폼 라샤닥과 레샤닥이라는 플랫폼으로 접근합니다. IRTC는 이 플랫폼들을 군사기지로 사용하여 고속정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그들은 무전으로 미리 연락합니다. 여러분, 플랫폼에서 내려가세요. 20분 드립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5인치 포로 90분 동안 사격을 퍼붓고 1000발이 넘는 포탄을 플랫폼에 쏟아부어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네이비실 대원들이 세 번째 플랫폼에 올라가서 정보를 찾고 떠납니다. 이라는 경고를 알아듣죠. 약 6개월 동안 미국 국적 유조선의 미사일 발사는 중단됐지만 기뢰 부설은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더 은밀하게 가을, 겨울, 봄 내내 기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4월 13일 밤에서 14일로 넘어가는 밤 이란 선박 차라코가 몰래 나와서 북쪽으로 연료를 보급하러 오던 미 해군 프리기탐의 경로에 12개의 기뢰를 설치합니다. 그 프리기탐은 USS 세뮤얼 B 로버츠였습니다. 승조원들이 세미 B라고 부르던 이 함정은 1988년에 약 2년 된 상태였고 함장 폴 린 대령은 피해 통제에 대해 완전히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월 14일 늦은 오후 세미 B는 걸프만 중앙에서 북쪽으로 향하던 중 승조원들이 앞에 어두운 물체 3개를 발견했습니다. 갑판장교가 함장을 불렀고 함장이 함교에서 확인하니 그것들은 분명 기뢰였습니다. 그는 경보 없이 기관 정지와 즉각 전투 배치 명령을 내립니다. 승조원들이 함선을 흔들며 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후진하며 소해함을 호출합니다. 10분 후 아무도 못 본 4번째 기뢰가 3위 아래서 폭발합니다. 그 기뢰는 프리기탐 전체를 물 위로 들어올립니다. 폭발로 선체에 21피트 크기의 구멍이 생깁니다. 용굴이 부러집니다. 연료관이 파열되어 불덩이가 기관실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배는 물리적으로 볼 때 약 90초 만에 걸프만 바닥으로 가라앉을 정도의 속도로 해수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피해 통제 훈련이 빛을 발합니다. 세뮤얼 B 로버츠호 승무원들은 훈련과 아드레날린의 의지에 해군 기술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해냅니다. 그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목재로 격벽을 보강합니다. 배가 말 그대로 두동강 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상구 구조물에 강철 케이블을 걸고 단단히 조여 두 부분을 붙잡아둡니다. 그들은 5시간 동안 배와 싸웠습니다. 3위 비오는 반쯤 가라앉은 상태로 부상자 10명을 태우고 두바이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미국인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조금 후에 잠수부들이 3.2PO가 피격당한 바로 그 지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기뢰의 파편을 발견했고 그것이 M08 계류식 접촉 기뢰임을 확인했습니다. 일련 번호는 전년도이란 기뢰 부설함이란 아지르에서 압수한 기뢰들의 일련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상부를 거쳐 로널드 레이건의 책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비례적 대응이라고 부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이 들은 것은 사실상 마음껏 해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나흘 뒤인 1988년 4월 18일 미 해군은 프라잉 만티스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3개의 수상 전투그룹은 각각 구축함 2척과 지원함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은 혁명 수비대 기지로 개조된 이란의 2 석유 플랫폼을 파괴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현대식이란 프리기탐, 사한드와 사블란 2척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한편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는 추가 지원에 대비해 페르시아만 인근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사산 플랫폼이었습니다. 첫 그룹이 무전으로 경고하고 시추시설 이란인들에게 20분 내에 대피를 통보했습니다. 대부분은 예인선에 올라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 있던 한 남자는 영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23mm 대공포에 올라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부대는 보복으로 5인치 포탄 한 발만 발사했습니다. 몇 분 뒤 해병대가 헬기로 와 폭약 설치 후 플랫폼이 연기 속에 사라집니다. 시리 플랫폼을 공격하던 두 번째 그룹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인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자 미 해군 구축함이 5인치 포탄을 쏟아부어 구조물이 심하게 불타올랐고 SEAL팀은 포파 장치를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란의 고속 공격함 조샨이 두 번째 그룹을 향해 빠르게 돌진해옵니다. 미국인들은 경고를 시도합니다. 조샨은 알겠다고 하면서 떠나겠다고 하지만 곧바로 하푼 미사일을 미 해군 구축함을 향해 발사합니다. 미국인들은 대응책을 써서 미사일을 따돌립니다. 미사일은 표적을 놓치고 약 30초 후 미국 미사일 5발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조샨은 자체 방어수단이나 대응책이 없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이란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란 F4 팬텀 전투기 세대가 복수를 위해 북쪽에서 접근합니다. 미국 지대공 미사일이 그들을 맞이하고 한 대가 피격돼 날개를 잃습니다. 나머지 2대는 빠르게 방향을 틀어 거의 충돌할 뻔합니다. 한편 세 번째 그룹과 엔터프라이즈에서 출격한 A6 인트루더 2대가 이란 프리기탐 사한드를 발견합니다. A6 인트루더들은 저공 비행으로 사한드의 선제 공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사한드를 격침할 법적 권한을 얻고 하푼 미사일과 레이저 유도 폭탄, 1000파운드 폭탄을 사용해 공격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사한드의 자매함 사발란이 몰래 빠져나가려는 것을 발견합니다. A6 인트루더가 2000파운드 폭탄을 정확히 사발란에 투하합니다. 기관실이 내부에서 폭발하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끝장납니다. 워싱턴은 해군에 공격 중지 지시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 해군이 하루 만에 전멸할 수 있었습니다. 단 8시간 만에 미 해군은 이란의 전투 가능한 함대의 절반가량을 침몰시키거나 무력화시켰습니다. 프레잉 멘티스 작전 후 이란의 걸프 해역 중립성박 공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3개월 뒤인 1988년 7월 18일 이란은 8년간 이어진 이라크와의 전쟁을 끝내는 UN 휴전 결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쟁은 1980년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국민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전쟁이었으며 약 50만 명의 이란인이 희생됐습니다. 아야톨라 자신도 연설에서 휴전, 수용이 독을 마시는 것보다 더 쓰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미국을 대악마이라고 국민들에게 말해왔던 그 남자는 이제 미 해군까지 참전한 전쟁을 계속하느니 차라리 독을 마시겠다고 생방송 라디오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니스트 웨이 작전은 1988년 9월 26일 공식 종료됩니다. USS 벤더그리프트함이 마지막 유조선을 쿠웨이트로 호위합니다. 총 25개의 호송대에 250척이 넘는 상선 24개월 동안 안전하게 호위되었습니다. 브리지 터너 사건이 있던 첫날 이후 호송대에 있던 선박 중 단 한 척도 성공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은 그 과정에서 거의 혼자 힘으로 10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3.2B 페르시아만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 프리기탐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은 부분을 모두 메인까지 예인했습니다. 그 후 파괴된 전체 구역을 잘라내고 말 그대로 새로운 모듈을 만들어 용접해서 다시 조립했습니다. 정확히 1년 후 그녀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27년을 더 복무했습니다. 2015년에 퇴역했습니다.